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이종근 투는 누구? 공정성 논란 가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추미애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징계위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용구 차관에게 묻자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이런 건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답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종근 2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인물이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네 차관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이종근 2가 누구냐가 논란입니다. 이종근 하면 가장 먼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떠오르는데 만약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 이종근 부장이 법무부 차관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다만 이종근 2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다. 그러니까 이종근 형사부장의 부인이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름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뭐 텔레그램을 하든지 카톡을 하면 사실 그 이름을 뜨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거에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카톡에는 그 전에 저장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구 변호사 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설사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얘기 그대로 하면 대검의 이종근 부장의 전화번호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이제 부부니까 쓰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종근 지금 대검의 부장이 맞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명쾌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범죄인 같으면 이제 수사를 해서 가려내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지금 저는 뭐 사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어떠한 이 얘기 자체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종근 2가 정말로 대검의 이종근 부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검 부장이 법무부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뭐 대화를 나누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자료를 전달해주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것 자체는 이거 굉장히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고 검찰청법이랄지 관련 법에 또 위반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법무부 차관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해는 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좀 명백하게 솔직하게 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용구 차관의 해명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의 해명은 이종구 2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다 이렇게 밝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이 부장이 장관 정책 보좌관일 때 그러니까 아마 부인 전화로 자기에게 전화를 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근 부장이 휴대전화가 2개인 걸로 알고 이종근 2 이렇게 저장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용구 차관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 변호사님, 과거 2009년에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종근 부장이 이제 자신과 동명이인 선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이종근 2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을 올렸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근 2라는 핸드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는 제가 봤을 때 3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명이인이 있거나 두 번째는 뭐 핸드폰 2개 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종근 1도 있을 수 있고 이종근 2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종근 그 검사장의 부인이 이제 부인의 핸드폰인데 그걸 이종근 2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종근 검사장의 핸드폰이 될 테니까 굉장히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시고 있는 상관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이니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이다. 이거는 그 박은정 검찰 담당관의 핸드폰인데 이거를 이종근 2로 저장을 갖다 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해명인 것 같은데 이야기 듣고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야, 지금이 조선시대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제가 정혁진 2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재명 부장님이 뭐 정혁진 2로 했다. 저희 집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그게 저희 집만 그럴 것이냐, 우리나라 웬만한 집에선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이제 법조인 대관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종근 이름을 딱 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종근 지금 그 검사장보다 6년 선배 이종근 검사가 아직도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선배가 이종근 원이고 검찰 내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종근 검사장은 후배니까 이종근 2로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갖다가 하니까 그 반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예.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설령 이용구 차관 해명대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맞다 하더라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데 과연 이 대화가 공정하냐,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지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휴대전화 이 대화 찍힌 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은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게 이게 오후 2시 57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떠요. 예. 가입했다는 게.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게 오후 2시예요. 그러면 텔레그램 가입 전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종근 2라는 게 이종근 그 대검 형사부장이 본인이 항상 이종근 2라고 써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대검 형사부장과 지금 이용구 차관과 단톡방, 지금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용구 차관을 내려보내면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징계위원장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미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확신을 가지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용구 차관이 이미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장소가 이용구 차관의 법무부 사무실이에요. 그건 이용구 차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상기 장관이 어디 갈 때가 그 본인 사무실에 와서 계셨는데 그 본인이 거기 참여하지 않았고 그 사무실에서 조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이 중요한 조사를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구 차관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연관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요, 굉장히 뭔가 하나하나를 다 조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그럼 이용구 차관이 이미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차관이 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의문점. 또 하나는 이미 이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이 징계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성과 정당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만약에 이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에 들어갈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용훈 차관의 지금 해명은 박상기 전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썼지만, 그러니까 사무실 한 편을 박상기 전 장관이 썼고, 그때 박은정 담당관이 와서 이제 감찰 관련해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해명하고 있으니까, 뭐, 관련성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런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 의원님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징계위 열리면 윤 총장 측에서 아예 이용구 차관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피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직무와 관련된 비위 혐의를 법무부에서 6가지 들었잖아요. 이 비위 혐의하고는 이제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수사가 아니냐, 영장 청구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책점에 서 있는 수사가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 백운규 산자부 장관을 변호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무차관으로 지명이 되면서 그걸 사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 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예.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추진단장으로 좀 일을 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 자리가 사실은 당연직 징계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절차의 공정성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관부터가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지 제가 볼 때 이제 사흘 만에 징계위원회가 2번이나 날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일 날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그것도 아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혁주 변호사님, 제가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윤 총장이 징계 청구권자인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건 위헌이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렇죠. 헌법소원을 냈단 말이에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그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고를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과연 어떤 시료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쉬운 거부터 예. 추 장관의 항고는 기각될 확률이 99.9%다. 저는 왜죠? 뭐 일단 결정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뀔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왜 항고를 갖다가 했는지 저 같으면 당연히 안 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은 뭐냐면요. 공권력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기하는 건데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그 징계위원을 장관이 다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명하도록. 예. 법무부 차관만 빼고 나머지 검사 2명, 그다음에 뭐 변호사, 법학교수, 사회적 저명 인사 다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냐. 청구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헌법 그 소원을 제기했다라고 제가 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헌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징계위원회에서 예컨대 윤 총장에 대해서 해임 의결을 갖다가 해도 그 해임 의결을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제청만 할 수 있을 뿐이고요. 대통령은 그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이렇게 그 징계 처분이 나와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회 절차가 굉장히 부적정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딱 보시고 이건 아무리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징계를 갖다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도 비토권이 있는데 이 정도 징계 비토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위헌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혁주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